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투함도 진짜 중요한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적합한 국가는 한국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또 그 림팩 이야기도 있어요. 정조대왕함의 성능도 좋더라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성능으로 1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던 일이 아니라서 우등생이었던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스가 프로젝트 이야기로 가죠. 미국하고의 협력 문제. 최근에 미국이 한국 조선업체에 정보 요청서라고 하는 거를 줬다. 거기에 뭘 채워서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원래 방산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번에 26년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저 캐나다 프로젝트도 저희가 24년에 그 RFI라고 하는 거를 받았었습니다. RFI. 네. Request for Information. 네, 맞습니다. 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어떠한 걸 했었고 저희의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성능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뭐 이러이러한 거를 요 정도 시기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줘야지 그쪽에서도 그럼 어디에다가 뭐를 발주하는 거를 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형 그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발주 프로젝트에서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진 않을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진행이 되는 첫 발은 띄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한국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라고 머리에 상정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사실 그냥 단순히 상업시장에서의 그 선주로서는 굉장히 별 가치가 없는 국가예요. 해운사들이 없습니까? 해운사가 없거든요. 90년대에 거의 대부분 유럽계 자본으로 다 큰 회사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수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유럽이 제공하거나 아시아가 제공하는 해운 서비스를 크게 이용하는 이용자이긴 하거든요. 근데 배 시장에서는 선주사로서의 역할을 별로 안 하고 배를 주문하는 거는 주체는 거의 아닌 거죠. 그냥 서비스만 이용하는 거죠. 그때 저희가 운반비만 내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해운사들도 가지고 있는 그 개별 업체 배들 중에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배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상업적인 행동을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전시에 투입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이 맺어져 있는 전략상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네. 뭐 예비군 같은 거네요, 말하자면? 완전히 그런 거죠. 그래서 전시에는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근데 미국이 그러한 상선의 풀이 너무 약해지고 너무 노후화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전쟁을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투함도 진짜 중요한데 적시에 제때 물자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체감을 하면서 우리의 지금 이 노후화되고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이 전략산선대부터 일단 조금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부적인 그런 수요가 있는데 그 연안함에 대해서 무조건 미국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 존스 액트 때문에 미국 안에서 만드는 그 배의 퀄리티가 영 쓸만하지가 않은 거죠. 만들긴 합니까? 만들긴 만드는데 1년에 제가 아까 코로나 전에는 한 10몇 척 만들었었는데 지금 한 2척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만드는 거 기준으로도 미국이 그 상선의 인도 점유율이 한 0.1%쯤 돼요. 전 세계 조선 업체들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도 배경 산업들이 다 많이 쇠퇴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략 상선도 만들어야 되고 군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함을 만드는 조선 업체들이 저렇게 꾸준하게 이익도 얼마 안 남는데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 상선을 만들면서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굉장히 큰데 이 존스 액트로 인해서 이미 상선 쪽 시장은
줄어들 대로 줄어들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계속 군함만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도 내부적으로 군함을 빨리빨리 못 만들고 네. 배경산업이 자꾸 줄어들고 네. 종사자도 줄고 네. 그리고 작업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가중이 되어서 지금 상선과 군함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외부의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네. 타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고 거기에서 이제 적합한 국가는 한국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도 한때는 강력한 조선국이었잖아요. 조선산업국.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도 그 일본 주변에 이렇게 주둔하는 칠함대를 정비하거나 이런 것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사실 조선 시장에서 저희 진짜 엄청 잘합니다라고 얘기되던 시대는 50년대에서 70년대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플라자 합의로 인해 네. 그 조선업 경쟁력이 확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의 가치가 갑자기 한 2배로 올랐나? 올랐죠.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다 수주를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자기네 자국 통화가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다 엔화로 주고 있고 네. 철판도 일본에서 사서 다 엔화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수주한 거는 달러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품 가격이 반토막이 난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힘을 굉장히 못 쓰고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국제적인 이 상업시장에서의 선주들이 앞에 좀 많이 키워주고 좀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경쟁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에서 발을 딱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해서 한국이나 중국이 저렇게 우리보다 뭐 싼 인건비나 막 이런 걸로 밀고 들어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잔머리를 좀 굴린 게 뭐였냐면 그냥 선박을 조금 심플화하는 거예요. 표준선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네. 저희가 요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 그냥 와서 골라서 사가세요. 자동차처럼.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안 먹힌 거죠. 그래서 먹히지 않을, 그러니까 고객에게 먹히지 않을 거를 나의 편의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산업을 조금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고객이 선택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점유율이 정말 꾸준하게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랑 그 일본이랑 1년에 만드는 그 상선의 척수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일본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톤수로는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만들어요? 큰 배를 안 만들고 그냥 작은 배를 만드는데 시장에서 작은 배를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거기에 기술력도 많이 발달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최근에 왜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갑자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LNG 건조하는 방법 중 전수해달라고. 그러게요. 그런 기사 많이 나왔던데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원래 일본이 전 세계에서 LNG를 제일 많이 수입해서 쓰던 국가였었잖아요. 그리고 LNG 캐리어도 정말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지나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게 기술력이 떨어지고 안 해본 상태가 되고 하니까 결국엔 다시 이제 역으로 자기네들이 옛날에 막 LNG 캐리어를 만들어주기도 했던 국가한테 이제 와서 기술을 좀 이전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됐군요. 그러면 미국이 일본하고 조선업 협력 같은 거를 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스가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일단 제일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경쟁국은 일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으면 본인들의 과거를 조금 돌아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점점 줄고 있고 네. 기술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이 네. 이 조선을 좀 다시 키우겠다고 뭐 1조 엔을 조성을 해서 뭐 국영조선소를 만들겠다 등등 계획은 굉장히 발표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메이저 조선소였던 그 일반 민간 조선소들은 조선에서 그냥 손을 좀 떼고 다른 수익 사업을 추구를 한다거나라고 해서 그래요? 이미 제갈 길을 찾아간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들 중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매출이 더 좋고 수익성도 더 좋아진 회사들도 있거든요.
괜히 조선업 들어갔다가 그럼 자기 손실 나겠다 이런 판단도 하겠네요. 보통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 아닌데 이 투자를 그동안 몇십 년을 안 하다가 갑자기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하라고 하면 그걸 따라가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군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일본? 지금 너무 영세해져서 조금 굉장히 처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0년대에 많은 조선소들이 생겨났는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 생긴 거를 지금까지 쓰면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새로 조성을 하는 게 나을 텐데 그러면 지금 물가로 투자를 하면 차원이 다른 비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성비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조선업이 부활하기는 쉽지 않겠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최근에 또 그 림팩 이야기도 있어요.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한국이 뭐 구성군 사령관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정조대왕함의 성능도 좋더라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정조대왕함이라는 게 어떤 선박이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마 저희 이제 한국형 이지스함일 것이고요. 과거에 그 림팩 대회에 나가서 실제로 전체 그 함정 중에서 뭐 성능으로 1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던 일이 아니라서 사실 그래요? 한국은 그 합동훈련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군요. 물리적인 것으로도 아니면 뭐 작전적인 것으로도 그래서 아예 처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많이 참여했었고 항상 거기에서 5등생이었던 그런 국가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군함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배, 껍질 배와 엔진과 그다음에 무기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기 체계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많은 거죠. 미국이거나 아니면 뭐 독일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그때 그걸 어떻게 결합을 합니까? 그 예를 들어 미국 무기 같으면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배에다가 얻는 작업을 하는 건가요? 단순히 이제 저희가 뭐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계속 독일 MTU 엔진 지금까지 썼었거든요. 저희. 그래서 그거에다 지금도 그 독일 라이센스에다가 저희가 로열티를 지불하는 그 엔진을 최근까지도 실었었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엔진을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만듭니다. 그래서 그 로열티를 지불을 하면서 제조해서 지금까지 이 실제로 물리적인 그 무기 체계에다가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건 몇십 년을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잖아요. 그 업체들이. 그래서 항상 일단 처음에 도입을 해서 그 설계에 대한 걸 익히고 제조해서 적용하고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진행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로열티를 지불할 수 없게끔 또 국산화시키는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K9에 들어가는 그 MTU 엔진도 국내에서 그 국산화를 시켜서 아마 작년 정도부터는 국내 모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국 거를 갖다 썼을 때 저희가 무기 수출에서 하자가 생기는 게 뭐냐면 독일이 이 국가는 수출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한을 걸어놓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만약에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그 원래 원천의 그 기술을 제공한 국가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국산화 시켜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그거를 쭉 해왔었던 거죠. 몇십 년에 걸쳐서. 하나씩 그래서 국책과제로 국산화시키고 적용하고 또 국책과제로 국산화시키고 적용하고 그래서 한 땀 한 땀 해서 지금은 이제 잠수함 정도는 한 60에서 70% 정도가 국산화되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무기 체계들 같은 경우는 높은 거는 뭐 80% 이상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100% 다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외국 걸 많이 쓰고 있고. 그럼 80%를 국산화했고 20%는 외국의 라이센스나 뭐 그런 거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군함을 수출하려고 하면 그 20%에 해당되는 그 국가들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되겠군요. 그 국가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는 요거는 수출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제한을 걸어 놓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얼마나 경중을 좀 따져야 되는 부품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네. 수출에 대한 허들이 없는 카테고리도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미국이 한국산 군함을, 해군 함정을 주문해서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필리 조선소 같은 미국의 조선소에서 만들게 됩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아니면 근데 이번에도 보면 네. RFI를 줬잖아요. 한국의 조선소에 준 네, 거죠. 네. 네. 한국의 그 조선소가 우리 걸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정보를 주세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초반에는 저희는 무조건 한국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이 지금 모든 미국이 조선소가 아예 없는 게 아닌데 네.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손을 뻗은 건 네.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될 거라는 부분이 굉장히 통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건 거기가 뭐 핵 항공모함도 만들 줄 알고 핵 잠수함도 만들 줄 알지만 너무 기간이 늘어지는 게 지금 문제예요. 옛날에는 한 5년이면 만들었던 거를 막 9년씩 걸리고 막 이런 식이니까. 그럼 예산이 9년에 걸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원래 5년에 걸쳐서 들어가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속도를 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속도를 빨리 해주려고 하다 보니 밸류체인 체계가 안 부서져 있어야 되고 네. 여기 종사하는 그 숙련공이 계속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 두 부분의 맥락이 끊겼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내부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무기 체계에 대한 건 어차피 나중에 미국 걸 갖다 얹겠지만 이 선박 부분에 해당하는 것의 건조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네. 바깥에 있는 그 한국의 인프라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일부 만들고 미국에서 가서 조립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예상하기에 이제 그런 방식이군요. 그러면 한국의 조선소에서 배 껍질을 만드는 건가요? 배 블럭을 만들지 않을까.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 밑바닥이어도 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컨테이너 선박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도 블럭이 아마 한 230개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조각 해서 그걸 나중에 합치는 거거든요. 오. 그러면 그 조각들이 다 합쳐져서 완벽하게 저희가 용접이 돼야지 물 위에 뜨잖아요. 네네. 물이 전혀 새지 않는 상태로. 그래서 저희가 아마 조각해서 가져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그건 어떻게 가져갑니까? 배 싣고 가는 건가요? 뭐 바지에 실어서 가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아니면은 뭐 그 추진 체계까지 얹어서 가도 되면 만들어서 가고 무기 체계 나중에 얹으면 되긴 할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조각해서 가져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배가 그렇게 조각이 많군요. 230개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조각을 적게 하려면 실제로 크레인의 성능이 좋으면 되거든요. 한꺼번에 들어 올려가지고 확 넣으면 되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일단 조선소 자체와 그 블럭 야적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야 되고 크레인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선체는 한국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노조라든가 또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 의견도 나왔다가 근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다가 이거를 지금 몇 년째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그 존스 엑스나 반 스톨레픈스법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극심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도 있고요. 네. 뭐 미국 내에서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금 군함 건조도 너무 느려지고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